능수능대해서 핵심만 얘기하면 되죠. 그것도 시작해 보실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각지는 이 중용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또 오는 것이 중용 우주 기운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그 말하면 원리 원칙의 핵심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기 책의 문자에가 구해질 줄을 그렇지 않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갖고 특히 그 41페이지에 나오는 그 이동 맛을 안다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보라고 예를 썼고 해서도 항상 하고 나면은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자 아무리 해도 따라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 항상 출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아마 지난번에 42페이지까지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또 그것도 앞에 문제가 중국 문제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도 아무도 제가 중국을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중국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중국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얘기라도 한번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새벽에 공부하다가 느꼈던 것이 크게 후회되는 것도 한 가지부터 오늘 얘기를 듣고 중국에 관한 민지 접근 방법을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밑에서부터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지난번에 화요일 날 그러니까 2월 15일 날이 대보름 날이었죠. 근데 대보름 날 집에서 밥 먹고 나서 집사람한테 나라로 가서 서울통 가서 인사로 해야겠네 그랬더니 세상에 대보름에 당신 가서 또 정한수나 올리고 혼자 목탁치고 볼 것인데 그래도 대보름이니까 무슨 그 합동 시장에서 거기서 그다음 약밥이라도 철밥이라도 해서 가서 부처님께 부모님께 올리고 그러고 인사하고 나는 못 받기 대신에 어쩌니 그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거 뭔 꼴이냐 이거 가슴이 찡하지만 내가 가서 부처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또 그 직접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할머니한테 당신 뜻 내가 적어보고 있다. 그러고 와서 그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이 있었어요. 이거 지국이라고 비싼 어른들 점심 시간 끝나고 그 식당에서 얘기하면 거기서 찰밥하고 뭐도 다 해주겠지만 거기서 쓰는 찰밥 어디다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학동시장 가갖고 거기서 찰밥하고 약밥하고 볼땐 찰밥 약밥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또 지금 막 약밥 쪘습니다. 그럼 포장해 주라고. 그러고는 이제 대보름이니까 뭐라고 부림거리라도 있는가 모르는데 그런 것은 식당이 없다고 그래서 깨끗도 없다고 했었어. 그러면 내가 간단히 그 약밥하고 철밥하고나
거기다 이거 뭐 있던 넣는 게 있더라고. 그놈을 갖고 이제 학동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갔는데 벌써 그동안에 이제 발이 아파갖고 그거 집어 왔는데 아주 고통스러워 가서 집에다 그걸 올리고 그런데 방이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면 하고 비어놓고 있어. 비어놓고 있어. 예, 그러니까 목탁 치고 연불하고 출근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된 게 진심으로 내가 안 했구나. 그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그동안에 설 때도 가서 떡좀 사가지고 해서 이제 책을 놓고 와갖고 그럼 집에다 놔두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나도 안 먹고 집사람도 안 먹고 부서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대보름이라고 해갖고 갔다가 또 얼려놓고 다음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말아버려. 말로만 해서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올린 것 같고 얼마나 일찍 적었냐. 그래서 이제 다시 책 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일 날 예, 새벽에 이제 저녁에 16일 날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동안에 약과하고 찰밥하고 거기다 냉장고에 넣어서 부서졌을 거니까 그런 먹을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설날에 올렸던 떡하고 그때를 과일하고 해줬던 것은 먹었냐? 안 먹었어. 그래서 에이 놈 형식적으로만 올리고 그 무슨 공덕이 적었냐? 그래서 다시 약과보고 먹으려고 하다 생각한 게 설날 올린 놈도 안 먹었는데 그 전에 올린 놈도 냉장고 부서져갖고 있는데 이거 안 돼. 그래서 다시 설날 올린 놈 떡을 찾아갖고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그 오바를 넣어서 구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꽝꽝 얼어갖고 칼도 안 들어가네. 내가 이렇게 해갖고 무슨 놈 공덕이 있고 무슨 놈 복을 바꿨냐. 내 이맛박을 한 2번 치고 나서는 안 돼.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냉장고에 내갖고 밖에 나가면 이제 완전 변은 완전히니까 언 것은 풀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언 것은 너무 또 기다렸더니 안 녹아 아무래도. 그래서 다시 어저께 그저께 저녁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다 칼질을 해갖고 그놈을 녹았으니까 그놈을 다시 그 오마다 넣어서 뒤쳐갖고 올리고 그놈을 합장하고 한 점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돌이지. 저는 먹도 않으면서 경시적으로 올리기만 했으면 내가 뭐지 그냐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헛생각해왔던 명색이 말하자면 공부라고 해갖고 헛생각해왔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시 그놈을 어제 새벽에 이제 책 읽으면서 이제 오마를 떠갖고 부드럽게 해놓을게요. 아이 박 선생님 그 떡이 그렇게 맛있네. 이 설에 올렸던 떡을 인지사 부어갖고 그걸 부어갖고 먹으면서 찰밥을 놔두고 나중에 먹기도 하고 그러고 놔두면서 한 가지라도 올렸으면 그분들 운동하셨던 것은 내가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다는 못 먹어도 매 끼마다 매 행사 때마다 요만큼이라도 먹는 방법을 가져야 그것이 공덕이겠구나. 그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냐? 큰 원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국 선생이 경몽욕을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총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마음과 뜻을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공부 그분 방법이고 중요한 공부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양 유학에 있어서 근본 자세가 아니겠느냐, 인간 도리 근본 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나서는 아침에 그는 한쪽에 놔두는 거 크게 많이는 못 얻게 밥 먹고 나서 그는 한쪽 먹고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여민 농락하는 마치로 대동원처럼 조그마한 것을 평상시에 같이 안 계시지만 어른들한테 올렸으면 그걸 같이 모시고 맛본다고 하는 공부한다고 하는 응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지 않을 것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기록을 쓸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15일 날이 우리말로 하자면 대보름인데 대보름이 한자로 뭐요?
그래 아무 생각 다 그냥 달달 외웠는데 에이 멍청한 놈. 그러니까 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책에 놨던 전부 뒤져봤더니 원소절이라고. 원송천. 원소. 그 유등원자하고 이게 소자는 이제 이게 보름날 소자예요. 네. 그렇게 머리 간머리 밑에다가 초자 한자죠. 그 원소절이라는 것이 대보름날 아닙니까? 그래서 암소자구만. 암소자인데 그 총자는 다른 우리뭐 거기다 또 요 원소절이라는 것이 예. 대보름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그 수업이 갔던 원소절 얼른 기억을 못 했습니다.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부란 것이 별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오상을 이제 하늘에다가 선발로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내 뽑기에 내 몸에 간직하고 다니는 것이 공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다른 건 몰라도 대보름날 지난 다음 대보름날 올렸던 그래갖고 놔뒀던 음식을 먹으려다가 그 전에 있었던 설에 올렸던 음식도 안 먹고 냉장고에 놔뒀는데 대보름 음식을 뻘을 켜먹으면 쓰겠냐. 다시 설의 음식부터 다시 그거 갖고 먹어야겠다. 그 공부를 그 생각을 하면서 애초에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쓰는 데 활용하는 데서 내 것을 삼아야겠다 생각을 제가 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 형님이나 그 집안 어른 계신지 그 도화님도 계신지서 제가 이론적으로 고상하게 놀란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으로 내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얘기를 보고 하는 것을 갖고 원소절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설에도 그러고 대보름에도 그러고 말로만 부처님 앞에서 돌아가시는 아버지 어머니 사진 모셔놓고 거기서 절만 꾸벅꾸벅하고 말았던 내 마음을 마음속으로 그분들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자세가 내 그동안에 이제 80 넘었고 인자사 그 뜻을 이제 더 정치를 익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위해서 좀 수행 고백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보다 보니까 다시 오늘부터 해야 할 문제인 41페이지 척도에 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실은 말이야 그보다 39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내용 39페이지가 문단 나눠서 말씀드렸죠. 실은 39페이지가 알기 쉽게 저걸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실천적 과제로 실사무식 과제로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꼭 39페이지 다시 한번 싹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39페이지 공부하시기 위해서 도반되니까 또 똑같은 소리다고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중요한 똑같은 얘기를 100번 1000번 해갖고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있는 게 문자 속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면 39페이지의 노지를 간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39페이지는 특별히 제가 뭐라고 제목을 썼냐 그러면 39페이지 제목 보시면 뭐죠? 물장 즉도 어떤 것도 물을 어떤 것이라 어떤 것도 장 힘차게 뻗어나가다 보면 장 가장 힘찬 모습에 이르렀다 보면 즉 그 딱 그 순간 지나서부터서는 또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그래서 말하면 최고 클라이막스에 와면 그 다음부터는 기울어진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 좋은 것만 갖고 기억해갖고 오래 끌어가지 말고 그놈을 간직해가면서 그 뜻을 자기 것을 삼아라 하는 대목이 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딱 그 아까 말한 물장 가장 극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이 불극이다. 화도 안 되고 불극도 안 된 화와 불극을 딱 넘어서는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장이다. 근데 뭘 설명해서 그 39페이지 그 제목 옆에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중용의 본령이다. 중용의 뜻이
근본 원칙 원리다 원령이다 그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중용은 바로 뭐였냐? 중용 본령은 변화 중 중도다라고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전화분들 공부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용의 본 이렇게 신경 써서 중용 본령이 39장이다. 39장이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 저 나름대로 그 내용을 전체를 설명한 것이 뭐라 하냐 하면 변화 중 중도라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변화해 가는 데서 항상 딱 중도의 중간에 딱 멈춰야 한다. 절대로 썼습니다. 변화 중 중도자라고 해서 이 내용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도 불급도 안 된 중간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가장 정확한 힘찬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슨 뭐라고 설명했냐면 장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당당한 때, 힘찬 때다. 청년이다라고 그래서 나누어서 간단히 이런 정리해보자면 꼭 이 대목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중용 공부하는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첫 줄 음주 해갖고 술을 한 모금 마셔갖고 밑이 습기가 살짝 올라올 때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급도 고쳐 가장 알맞은 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대로 화간 반개 꽃봉오리가 보니까 살짝 끝트리가 문이 열리려고 이제 필라고 할 때 있어요. 딱 꽃만 닥 있는 거 아니라 이제 필칭이 시작할 때 이때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장이다 그렇습니다. 그 범사는 총, 요, 흡도, 고쳐 모든 일은 항상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알맞는 급도 가장 알맞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고쳐 가장 좋은 컨디션에 극치에 이를 때가 있다. 그럴 때부터 뭐냐면 사물은 발도료 강성적 극점 이것이 사물 일과 물건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발도료 극성적 강성적 극점 가장 좋은 상태의 강성적 극점에 도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취해 축점 쇠약 그 순간 넘어서자부터 그 다음은 끝나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상태가 유지돼 갖고 어떤 사람 여기서 얘기 때문에 광주에 사업자 또 부자 되고 그래갖고 노인 남건 떨어져갖고 지들끼리 모아갖고 계를 만들어갖고 밀어내고 맞으면 젊은 사람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120세까지 같이 살자 그래갖고 고친의 부자 멋친의 부자도 광주 부자도 있잖아요. 네. 그 양반들이 모아갖고 지금 120세까지 자기들끼리 산다고 하는 그 의료 돈 갖고 치료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바로 극점을 넘어서부터는 바로 말하자면 축점 쇠약 바로 기울어져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근데 너무 얘기가 아니라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고 좋으니까 이 상태를 더 밀어보자 연장시키자 욕심을 집까지 가지고 그 꿈을 한 번도 깨지를 못했던 것이 인자사 깜짝 놀라고 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39페이지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취 위반료 중용적 원리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극점은 기울여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게 뭐예요? 중용의 근본적인 원리에 위반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읽은 후부터는 욕심 잡념 버려.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가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언제든지 지금 올정이 내 생애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그놈 갖고 아니 조금 더 해보려고 뻗짝 그리고 욕심짓기를 해서 놔두었다는 거. 이래 뭐 이거 왜 중용 말만 중용 그 뭐냐 헌욕심 내지 마. 정신 넉 잘하는 그 건달 생각하지 마. 그것이 이 안에 핵심이야. 아주 뭐라고 할까 그 침으로 콕 찔릴 것 같이 찌는 내용이 이 내용에서 말하는 예, 빡빡 찔것 같아. 그 내용이 아주 짧지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중용 원리에 위반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때 흔태지 멸망. 그것도 원리를 몰고 있다 하면 그 다음은 흔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언제든지 여기 미련 없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원년으로 돌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중요한 내용에서 특히 여기서 말하자면 39페이지 나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자면 중용의 얼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자면 원령 즉 키우고 달도 차면 기울어지는 것이고 수영 즉 일이고 물도 차면은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수와 월은 물과 달은 도시 자연계의 최유도적 이중 양중 사물인데 달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연계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유도적 도와 관련되어지는 두 개의 사물 우리 그래 도를 가르치는 사물이니까 샘플이란 말이죠. 그냥 도와 우리를 가르치는 샘플인데 그 대목 보자면 연타문도 도 불령 태만인데 연타문 이 달도 물도 이것들도 연타문 이것들께조차도 더 모두가 다 불령 태만 더 이상 넘칠 수가 없어요. 태만 더 찰 수가 없잖아요.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넘치면 흐르는데 항차 이 사람이 지가 더 오래 해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빠졌고 그 더군다나 그 내용으로 보자면 땀도 못된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더 금게 이제 대통령 해보려고 그 다음에 더 나머지 지금 편하게 뭐더라고 어떤 놈은 지가 대통령 하면서 4대강 하면서 나머지 땅들까지 다 빼갖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큰 거를 갖고 우려먹으려고 빨아먹으려고 이런 데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달도 차고 물도 차면 기울여 끝나는 것인데 항차 사람이 그보다는 더 오래오래 해먹으려고 한다면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특히 저 같은 사람 건달한테 가슴을 그냥 바늘로 찌르는 콕 찌르는 문장이 이 내용에서 아하 진짜로 물도 장하면 즉도 어떤 물건도 한때 기가 막히게 좋았다가 그 다음 딱 지나고 나면 화장 뜯고 내 때로 뜯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물인데 그걸 모르고 저는 항상 내내는 손 듣지 않다. 그래서 그 대목이 말하자면 39페이지에 있어서의 중용 본령장에 있어서 변화 중에서 중도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 된다는 게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제1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막 들어가서 슬쩍 올라갈 때 그 문장부터 그 대목을 5째 줄까지를 1번으로 해서 봤습니다. 문장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6째 줄부터 보자면 이 희환 관광 명량 안광 그래 이제 사람으로 나로 생각해 보자면 너 생각해 보자면 이제 눈빛도 찬란하죠. 안광 딱 보이면 딱 보이고 책을 읽어 머릿속에 들어오고 아 이대로 가면 내가 곧 도통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게 안광도 오고 명량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머리에 싹싹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하면 나 몇 년 내에 도통은 한 입장을 갖고 시작했지만 저 양은 아료도 그 순간에 이러한 모양은 아까 눈빛을 받고 모든 것이 싹 들어오는 그 순간이 최고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미 지날 것 힘이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가지고 볼수 쉬운 거
저양 이와 같은 것들이 과료도 벌써 가장 극치를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때도 모르고 이제 시작이 여기로 가면 이제 몇 년이면 내가 될 것이다 착각들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취회 바로 이 순간에 다음에 보면 그때부터 취회 그때부터 바로 몸은 회는 몸은 하게 될 것이다. 일이 조동하니까 그때부터서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힘은 물속에 빠진다고 말이죠. 이미 깊이 빠져 들어가고 이 물속에 흐르게 되어갖고 우색체 그동안에 눈빛에 머릿속에 책일 때 들어갔던 그 선입관 강한 선입관 속에 이미 빨려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지식으로 깨달아갔을 때가 진짜 딱 깨달아 머리에 들어온 것을 갖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생각한다. 그 순간이 아까 말한 핵심 부분이 바로도 핵심 부분 극치가 지나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울어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대로 가면 그냥 곧 삼천까지 갈 것도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순간에 다 말하면 저양으로 과료두 하는 순간에 이렇게 극치점을 지나는 순간부터서 바로 그 다음은 뭐예요?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기울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취미 우색체 거기에 나왔던 선입관 인상 공부 기억 그것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려 그 좋은 상태만 계속해서 되기를 더 욕심 부려갖고 앉았단 말이에요. 추구하려 더 하려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단 말이죠. 그 내용으로 보자면 공부로 그 다음에 핵심을 알아주면 그걸로 딱 만족을 그것을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복을 잡아야지 그놈에다가 그냥 담닦고 그냥 크게 빵을 치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또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이 요구 이타 청초 여기서 이제 노래를 듣다거나 뭘 듣다거나 그렇다. 이타 청초 만약 이 글에는 요구 이타 청초 이타란 말은 이제 귀때기란 말이에요. 청각 속에 설명해 놓은 노래를 듣다거나 강을 듣다거나 할 때 귀 속에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청초 확실히 알아지는 것을 더 알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타 청초란 말은 확실히 환하게 들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막 들어와. 그렇구나 깨달아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요구했던 것이 더 청초해질 때 더 알고 싶어 하면서도 그 순간에 저양추 이것도 역시 듣고 배우는 것도 핵심 부분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빠진다. 그런데 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취회 위협 우음악 그동안에 그 어떤 데로 감동을 줬던 부분이 아주 그냥 극치 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을 줄로 알고 그놈만 만지고 만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아는 순간에 핵심을 넘어가 버렸다고 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대는 더 귀쪽에 무엇인가 청초 환하게 들리는 거 얘기했던 거 감상했던 거 느낌들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 들어오고 이게 말하면 듣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대는 주가두 핵심 부분을 이미 지나버렸는데도 그런데도 취회 미호구 음악 그동안에 들었던 아름다운 음악을 머리에 간직하고 계속 그 시간 오래오래 끓기를 음악 감상한다고 독서 감상한다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추구 공동 불실적 동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허상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 텅 비어있는 것인데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린 일을 가슴속에다 간지고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설명을 가져가. 이미 그때 뭐예요? 추구 공동 부실적 동사 이미 지나가 버린 동서를 이들을 동서 뭐예요? 사실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사실을 가슴에 간직해갖고 그러면 음악 감상한다고 영원히 추억으로 남겨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바로 뭐냐 그러면 감동을 받는 순간에 아까 이것이 말하는 꽃이 피려고 하는 순간에 금처럼 똑같은 거죠. 그 대목을 갖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그것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목을 보자면 이
30페이지 중용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잔인해. 딱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 욕심 내지 마. 그 대목을 지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이 대목에다가는 2번을 문장 제2분단을 문단을 써잡고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밑에 보자면 이희환 그대는 인을 좋아해.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 인이 계속해서 생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런 니는 희환인 인을 지극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남들도 좋아하고 겨울려갖고 인 갖고 취해갖고 도쳐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 더해보자 전부 운동에 인으로 사람들이 그냥 사고 다 돈이 되어보자 그렇게 해서 과분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인을 과분하게 더 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취해 여인문적 일상 습관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여인문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습관에서 발생 충돌 일도 하고 밥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야 텐데 인만 갖고 그냥 오늘은 인 갖고 다른 게 없고 인 갖고 인식을 봐 그렇게 나가면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만 같이 보이지만은 글로 말미암아서 인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의 일상 습관하고 충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요 대목을 갖고 인 너무 좋아해도 인의 필요한 정도 넘어섰을 때 딱 자제할 줄 알아야지. 인에 빠져갖고 인 정도를 넘어보면 인 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보죠. 인 다음에 또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희한 이 그대는 또 의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물고 향정 보통 평상시 생각에 맞게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불고 향정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생각을 알맞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일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취요 위배 사물적 상리 보통 자기 해왔던 사물적 상리 일반적인 사물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 일상생활의 사고의 상리 보통 생각에 지나칠 정도로 우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가 이 본래 정도를 넘어서서 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똑같은 내용으로 보자면 인과 이같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강구 예절 그대는 또 강구 예절을 항상 추구해가고 지켜나가려고 그럴 것인데도 예절이란다는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취용이 너무 예절과 의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 곧바로 취용이 쉽게 허위 도작적 오병 너무 말하자면 예의 갖추려고 하다 보면 좀 지나쳐버려요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과장이 되어갖고 본래 평범하게 마음속에 통할 정도의 아까 말한 인이와 예절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절과 의식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허위를 과장한 쪽에 못된 버정머리로 모병이가 패스면 못된 버리죠. 못된 습관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그래서 먹기라는 거요. 예? 그래서 먹기라는 거. 예. 너무 오래 죽었는지 울어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인과 의와 예절도 정도가 넘어버린 순간부터서 바로 그 본래의 좋은 뜻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자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자면 그대로 그래서 인과 이와 예절을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딱 그리고 지켰으면 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설명한 제목이 제3절입니다. 4절에 있어서는 이 희환 과도료 만약에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희환이 너무 지나쳤을 때에 변해 너무 좋아한 것 요새 말하는 사랑에 빠지는 것 예술에 빠진 것 취임에 빠진 것을 어떤 것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도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이 어쩌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인, 이, 예지, 예, 그까지 합쳐 말. 무엇이냐 그러면 편해 양기가 편왕하고 양기하고 음기하고를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양기가 편왕 한쪽으로 저 양기라고 한다면 밝은 쪽이니까 생기죠. 생기가 한쪽으로 넘친다. 그 다음에 보자면 또 분노가 지나친답니다. 아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나쳐도 양기가 한쪽에 지나친 것이고 분노 화나갖고 나쁘고 비판하고 고쳐갔다고 하는 어떤 개혁이질한다거나 그 감정이 폭발했을 때도 분노가 과도했을 때도 편회 음기가 좀 나쁜 성격 또라이 성품이란다거나 나좀 정서의 균형이 깨진 것이 음기죠. 정서 균형이 깨진 음기가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여과 양, 양, 이기가 더 창기래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양기와 음기 올바른 좋은 생각에 어느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부에 나왔고 균형이 깨지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두 가지가 폭발해 갈 수 없는 대로 그 있는 대로 보자면 양기, 음기가 이기가 둘 따라 다 창기 내려 하면 만약에 더 지나치게 창이 팽창한단 말이에요. 늘어나져 본단 말이에요. 과당해지면 이와 같이 양기와 음기가 둘 중에 다 어떤 것이라도 균형에 넘어서게 너무 지나치게 팽창하게 된다면 그때 필연적으로 인체의 필수 상해 마음속에서 사람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몸 여기 속에 무엇이 빠져있냐면 균형이 생략되는 것이에요. 균형이 음과 양의 균형이 서로 깨지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음과 양의 균형이 몸속에서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필수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치시 음양칠조 음기와 양기의 두 개의 기운들이 칠조 칠조란 말은 균형이죠. 조와 조 균형이 칠조 깨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체 평형이 이 피타정 타파하고 인체의 균형이 감정 내지 정서적인 생기 균형이 타정 깨졌다 타파는 말이에요. 피타파라면 깨지단 말이에요.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생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물종이 피타란 생물종 뭐라고 그러냐 내식으로 쓰자면 생물적 리듬이라고 했어요. 생물 리듬 그 균형을 유지하는 쉽게 말하면 생기가 피타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대목법이라는 하소구 같지만은 정서에 관한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나자면 너무 기뻐하는 것이 지나쳐도 다음에 화가 나는 것이 지나쳐도 근데 뭘 설명한 것은 제4문단이라고 한다면 제4문단을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4문단의 앞에 있는 대로 희환과도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해도 그 대목이 4문단에서 다시 나눠보자면 그것을 1번을 쓰고 분노가 지나쳐도 그것이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음양이 이 기쁨과 슬픔이 너무 부도가 지나쳐갖고 두 개가 너무 지나치게 팽창해도 그것을 3번을 쓰고 그러다 보면 인체의 음양 밝은 기운 도움이 되는 것 나쁜 기운 음쪽 이 실조가 균형이 깨졌을 때에 인체가 무엇이 되냐 여기 중요한 문제가 인체 속에 있어서 그 형평이 균형이 정서적 균형이 깨지게 되고 타파되면 정서적 균형이 깨지면 뭐냐 인체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생물로 살아 움직이는 리듬이 생물의 맥박이 시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 표현이 거기서 생물종이 피타란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지금 얼른 보기 잘 이해가 되시기 어렵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물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우리 인체의 생명력의 리듬이라고 할까요? 생물종. 이제 그 표현이
정확한 발음 번역인지 모르지만 뜻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몸뚱아리에 있어서 그 살아 움직이는 리듬이 종자는 그 리듬이란 뜻이다.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촉각이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것 같은 리듬이 생종이 바로 이 사람 혼란 되어버린다. 아니, 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 혹시 네. 그 지금 장인들 다 오셨는데 네. 오늘 몇 시까지나 강의를 아 지금 예예 시간 있나? 그러면 지금 가야지. 그게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 오늘 그 칠권 저희가 엄마한테 나 여수의 무리하여 수식이 사명이라고 네. 그러면 지심장에 지금 저 장인들이 오셔 계시다는 게 대학에 지어지서 저 오늘 무슨 여기까지 오고 좀 가서 저 대접을 해야겠죠. 자유시간 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자유시간이요? 이제 자유학습 부시면 선생님들 자유학습 공무십니다. 네? 공무십. 아마 이제 아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그냥 한번 틀어서 아니에요. 몇 분이나 오셨는가? 다 오셨어요. 다 몇 분이요? 지금 장인 네 분이요 네 분. 네 분. 그다음에 부회장이니까 다 오셨어요. 그거 가자 부회장님도 오셨다고요? 부장도 그러면 다 오시. 저 이렇게 하랍니다. 경목 요결하고 그다음에 요 조선 경국전하고 요것이라도 무슨 한 가지씩 다 드리면 쓰시죠? 받았어요. 예? 네. 아니 딱 내일 예? 내일 지금 오신 것이지 좀 네. 더. 네. 오늘은 그만을 하고 집에 가십시다. 그럼 내일 만나요. 용책을 그러면 미리 여기 와서 있으셨어요? 예. 그러면 저도 몰라. 그럼 안 와요. 아, 이거 예.